안녕하십니까. 1월 14일 오전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미국에서는 금리가 조금 안정화되면서 오후장에 조금 개선이 되는 모습들이 보였는데요. 일단 다우지수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다우지수 같은 경우들은 경제가 빨리 회복이 되고 금리도 빨리빨리 올라오고 해야 더 좋은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들은 금리 이쪽보다는 뭔가 기대감 뭐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한 또 유동성 이런 것들이 조금 더 필요한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은 그래도 뭐 나스닥이 뭐 좋았다라고 하지만은 0.43% 정도밖에 되지 않고요. 미국 증시가 요즘에는 한쪽 방향으로 막 엄청 많이 가려고 하는 것보다 어느 정도 올라오면은 거기에 대해서 매물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쭉쭉쭉쭉 나옵니다. 이제 그래가지고 이게 막 시장이 막 한쪽으로 엄청 강하다 이쪽보다는 계속 뭐 차익 매물이 나오다 보니까 시장이 이렇게 꾸준하게 상승하는 것이 요즘에 미국 증시에서 별로 보이지가 않고요. 그리고 이제 금리를 아까 말씀드렸는데 금리가 이번에 완화된 이유는 어제 발표된 몇 가지 경제 지표와 연준 이사의 발언 때문입니다. 국채 최근에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2%가 좀 넘어가는 상황이었는데 어제 발표가 된 12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1.6%, 지난번에는 1.4였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많이 올라가지는 않았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기대감이 조금 줄었고요. 그 다음에 이 인플레이션을 제가 방금 기대감이라 표현했지만 이게 기대감일지 우려일지는 조금 아리까리 방송이 적당한 표현은 아니지만은 네, 좀 아리송합니다. 그리고 연준 베이지북에서는 경제활동이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고 제조업도 회복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좀 하면서 연준에서는 어제 이어서 채권 매입과 관련된 언급도 있었습니다. 당분간은 현재와 같은 정책이 이어질 것이다 라고 이제 말하면서 국채금리 상승을 좀 진정을 좀 시켰는데요. 일단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시대에서 지금은 금리가 오르는 게 사실 다들 바라고 있진 않을 거예요. 금리가 오른다라고 하면 대출금리까지 같이 일제히 상승을 좀 하기 때문에 이번 코로나 기간 때 빚을 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요. 이 빚이 오른다는 게, 이자가 오른다는 게 굉장히 좀 부담이 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다들 보셨던 이 애플이 어제 뭐 중대 발표다 뭐다라고 해서 미리 예고를 좀 했었는데 실제로 저도 라이브를 봤습니다. 라이브를 봤는데 뭐 노 레이시즘 해가지고 뭐 이제 인종 차별에 대한 이슈가 좀 많이 있었고 이제 뭐 임원에서도 이제 흑인의 비율을 높인다. 사실 그게 뭐 인종 차별에 대해서 크게 뭐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임원에서 흑인의 비율을 높인다. 뭐 잘하는 사람이 뭐 올리면 됐지. 여태까지 뭐 흑인인데 뭐 잘했는데 흑인이라서 안 올린 사람들이 있었나 봅니다. 그렇게까지 말을 하는 거 보니까요. 근데 뭐 그런 것들이 이슈가 있으면 그게 뭐 중요하지, 그게 뭐 중대 발표는 아니었고요. 설마 그게 중대 발표였다면 여태까지 애플은 인종차별을 했었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사실 중요한 얘기는 전기차 스타트업 기업인 카누와 협상을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이 카누 사실 현대차 주주분들은 어제 저 뉴스를 어제도 라이브로 봤다 보는 뜨끔했을 겁니다. 이제 덜컹했을 거예요. 현대가 아니고 카누라고? 카누는 어디야?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저것도 사실 애매합니다. 카누는 예전에 현대차랑 스케이트보드 형식의 이 플랫폼을 같이 공동 개발했던 데고 또 현대랑 또 접촉을 좀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게 애플이랑 현대랑 직접적인 것도 있지만은 뭐 간접적으로도 지금 협력을 하고 있는 부분이 좀 보여진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현대차가 사실 어떻게 반응할지는 저 카누와 현대차가 공동 개발했었다라는 이슈에 주목하면서 올라올지 아니면은 현대가 아니고 카누였구나라고 하면서 빠질지는 사실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 시장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어제 그리고 인텔이 뭐 CEO 교체되면서 13% 이렇게 급등하기도 했지만은 한 6, 7% 정도에서 마감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이제 옵션 만기일입니다. 옵션 만기일이고 오늘 갤럭시 S12 오늘 밤에 이제 뭐 공개가 될 것 같고 일단은 오늘은 수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조금 요즘에 기관이
계속 매도를 하는데 이 기관아 그만 팔아라 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사실 제가 어제 이런 말씀도 드린 적이 있어요. 뭐 방송에서 기관도 자의적으로 팔고 싶진 않을 거다. 사람 심리라는 게 어쨌든 간에 수익이라는 것은 다 지금 수익 나는 방향이라는 게 보이는데 기관이라고 지금 팔고 싶어서 파는 게 아닐 거고 이 외국인이 선물을 요즘에 계속 매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선물은 싸지고 현물은 비싸지다 보니 기관 입장에서는 그래도 확정적이고 아주 안정적인 수익이 좋을 거란 말이에요. 현물이 비싸고 선물이 싼 이 구간에서 현물을 매도하고 선물을 매수하면은 자연스럽게 수익이 나는 구조인데 기관이 이거를 하다 보니까 현물을 매도하게 되고 근데 이 웃긴 게 개인들이 자꾸 주식을 매수하면서 현물을 올려버리는데 선물 가격은 안 오르다 보니까 기관은 계속 현물을 매도하고 선물을 매수를 하는 이제 그런 흐름 때문에 기관이라고 지금 매도하면서 돈을 못 번 거 아닙니다. 그냥 어느 정도 꾸준하게 계속 벌어가는 형식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럼 이게 어떻게 해야 풀리냐? 외국인이 선물 매도를 멈춰줘야 됩니다. 그래야 풀리기 때문에 이번에 옵션 만기를 마저 좀 풀려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한번 담아보고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일단은 중요한 키워드 자꾸 현물 매매 동향만 보지 마시고요. 선물 매매 동향 보시고 외국인의 선물 매도가 좀 멈추면 시장 좋아질 겁니다. 지금 시장도 좋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지금 시장 좋지 않습니다. 지금 뭐 3200에서 3100까지 하루 이틀 만에 100포인트씩 왔다 갔다 하는 장이면 매수 한번 잘못하면 이틀 3일 만에 마이너스 25% 30% 찍을 수 있는 장이기 때문에요. 항상 시장 조심하시고 일단 최대한 뭐 오늘 외국인 선물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드리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요. 이따 오후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